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은 기대했던 노후 생활과 현실이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해외에서 오랜 삶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머릿속으로 그리던 은퇴 후 일상과 실제 삶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도 하죠. 오늘은 68세에 귀국한 한 분의 솔직담백한 경험을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같이 나눠보려 해요. 사실 노후는 3040대 시절에 막연히 상상했던 아늑하고 여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출발선이 되기도 하니까요. 본론 정보성 에세이. 사실 한국만큼 편리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가 드물다고들 합니다. 대중교통, 배달 문화, 빠른 인터넷, 간편한 모바일 행정 등등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오면 이런 점들이 확실히 한국 좋다 하고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은퇴 후 생활이 꼭 달콤하지만은 않다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68세 귀국 한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웃과의 교류 단절에 대한 실망. 젊을 때부터 정이 많은 한국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와서 보니까 다들 너무 바쁘고 각자 생활에 집중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먼저 이웃분들께 인사를 건네고 밑반찬도 조금 나눠드리면서 우리 정답게 지내요 했는데 반응이 썩 좋진 않았어요. 괜히 민폐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좀 서운했죠. 생각보다 이웃들과 교류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귀국 후 겪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해요. 혼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스스로 움츠러들기도 하죠.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접하던 적 많은 한국 사회는 어느새 옅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복지 제도의 양면성. 한국은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잖아요. 당장 어디가 아프면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건 확실히 좋아요. 문제는 너무 많은 환자가 몰리다 보니 진료 시간이 짧고 빠르게 돌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워낙 바쁘니까 제 이야기를 길게 들어주기보단 어디가 불편하세요? 약 처방해 줄게요.로 끝날 때가 많아서 불안하더라고요. 한국의 의료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우수하지만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 짧은 진료 시간, 복잡한 서류 절차 등은 은퇴 후 귀국자들에게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복지 혜택 역시 늘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거나 신청 서류를 챙기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답니다. 재취업 혹은 새로운 취미 찾기의 어려움. 해외 경력이 좀 있으니까 한국에서 다시 일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내면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반응부터 돌아오더라고요. 경쟁 사회라서 그런지 시니어 인력에 대한 배려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었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SNS 같은 걸로 소소하게라도 해볼까 했는데 젊은 사람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은퇴 후에는 그래도 꼭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나이의 벽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시니어 인력 채용에 대한 논의는 많아졌지만 체감할 정도로 다양한 일자리가 확충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꽤 들거나 제대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망설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맺은 말 은퇴 생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은퇴 후 한국 생활에 적응한다는 건 그냥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니까 괜찮겠지?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 같아요. 오랜 해외 생활이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공백만큼 한국도 많이 변했고 우리 자신도 변했으니까요. 물론 귀국했을 때 편리한 점도 분명 많죠. 식재료 구하기 쉽고 행정 업무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배달 앱으로 웬만한 건 다 해결하고 그런 면에선 해외보다 훨씬 빠릿빠릿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원하던 정 많은 이웃들이나 자세한 의료 상담 같은 부분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재취업이나 취미 찾기도 생각보다 난관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지금의 한국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무턱대고 다가가기보다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병원에서는 궁금한 점을 꼭 메모해 가서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죠. 재취업이나 취미활동도 한 번에 큰 변화를 노리기보단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씩 시도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8세라는 나이는 흔히 인생의 황혼기라고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부터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과 용기를 갖는다면 충분히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시기예요. 사실 은퇴 후 삶에 대한 정답은 어느 누구도 쉽게 제시할 수 없죠. 중요한 건 내 삶을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관심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시도해 보면서 바뀐 환경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냥 실망만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 장단점이 있잖아요. 한국의 빠른 문화와 복잡한 경쟁 사회가 부담스럽다면 그 속에서 내 페이스를 지켜내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작은 운동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든 온라인으로 내가 잘 아는 분야를 가볍게 공유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괜찮아요. 한 걸음씩 발을 내딛다 보면 어느새 이게 한국에서의 내 방식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새롭게 출발하려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자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거나 사람들과의 소통을 끊으면 정말로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소한 거라도 새로 배우고 익힌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훨씬 즐거워지더라고요. 우리 모두 68세에 귀국해서 겪은 솔직한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기대했던 노후 생활을 향해 한 발씩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후의 모습,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분명히 조금 덜 두렵고 조금 더 풍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실 겁니다.